안녕하세요. 클람입니다. 다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고 계시죠? 이런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날도 따뜻해졌으니까 방에서 업비트 들여보는 시간보다는 밖에서 산책도 하고 리프레시 하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솔라나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어요. 1년 전 FTX 거래소가 무너지면서 30만 원, 20만 원 하던 가격대의 솔라나가 만 원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FTX 거래소가 다시 재개한다는 뉴스가 들려오면서 조금씩 상승을 하더니 지금은 15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한 15배 정도 상승한 가격입니다. 좀 대다수의 분들이 내가 산 코인은 안 오르는데 저런 솔라나 같은 되게 우량 코인이 저렇게 15배씩 오르는 걸 보면 많이 배도 아플 거고 저도 많이 배가 아프고 또 내가 산 코인은 언제 오르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만 원, 2만 원일 때 솔라나를 샀어도 이렇게 15배 수익이 날 때까지 솔라나를 홀딩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라나에 대한 어떤 공부도 많이 부족하고 좀 의심도 많이 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 저희는 이러한 솔라나와 같은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전 불장에도 그래 왔고요. 보통 불장이 시작되면 그런 최저점 대비해서 알트코인은 20배에서 30배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도 최저점이 만 원대에 대비해서 15배가 오른 것을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창 달리는 말인 솔라나에 올라타기보다 아직 오르지 못한 코인들 그리고 악재 뉴스가 쏟아지는데 펀더멘탈은 강한 그런 코인들에 투자를 해야 저희가 제2의 솔라나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표 탐욕 지수는요, 다음과 같이 어제는 74포인트에서 오늘은 70포인트로 약간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이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고 알트코인들은 좀 소폭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포 탐욕 지수는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한 24년 불장 대비 포트폴리오예요. 알트코인 위주로 담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많은 분들이 좀 투자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알트코인 위주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리플이죠. XRP와 스텔라 루멘입니다. 제가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소송 악재가 몇 년 전에 터졌죠. 몇 년 전에 소송 악재가 터지면서 XRP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가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XRP가 이 소송 악재를 갖고 있었을 때 1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21년도 불장에 2,500원까지 가격이 오르게 돼요. 보시면 25배가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XRP의 소송 악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 25년에 불장이 온다면 XRP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저는 아직 가늠이 안 됩니다. XRP가 한 400원대까지 떨어졌었죠. 21년도 이후 최저점이. 여기서 만약에 30배가 오른다면 12,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가격 800원대.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코인이 바로 이 XRP입니다. 여기서 괜찮다는 말은 펀더멘탈이 튼튼한데 소송 악재가 껴있고 그러나 곧 이 악재가 사라질 상황이고 아직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네오나 퀀텀을 제가 추천한 이유는요. 이 네오나 퀀텀은 중국 코인이에요. 중국 코인이고 또한 메인넷을 갖고 있어서 메인넷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플랫폼에 위치해 있는 그런 블록체인들입니다. 근데 이 중국이요 셧다운을 했죠. 이 가상화폐에 관련된 채굴 그리고 거래하는 것에 대한 셧다운을 내립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예를 들어서 네오 같은 경우는요 21년도 불장에
20만 원인가 18만 원 정도 18만 원대에서 현재는 많이 올랐지만 18,000원대입니다. 그니까 현재 마이너스 90% 상황이에요. 따라서 퀀텀도 마찬가지고요. 그니까 저희가 이 불장이 오고 중국에서 이 악재가 해소된다면, 근데 과연 해소될 것인가? 저는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시진핑이 연임을 했죠. 그러면 이 중국 사람들의 특징은요, 본인들의 화폐인 위안화를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달러를 믿나요? 아니요, 달러도 못 믿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과거 17년, 18년도 그 불장을 이끌었던 그 중국인들이 택한 게 블록체인,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진핑이 다시 연임을 하게 되면서 기득권 세력이 됐고요. 이 기득권 세력들은 분명히 비트코인이 필요로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 관련 코인들도 저점에, 네오 같은 경우는 18,000원대, 퀀텀 같은 경우는 4,000원대 담아두면은 20배, 30배 우습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클레이튼이죠. 최근에 클레이튼은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려서 간략하게만 얘기 드리면, 클레이튼은 최근 카카오 악재 그리고 재단의 믹싱 관련된 악재들이 펑펑 터지면서 5,000원 올타임 하이를 찍었던 코인 가격이 현재 300원 초반대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120원대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얘도 불장에서 30배 오른다면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 바로 3,600원에서 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오를만 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인은요, 갈라코인, 마나코인이죠.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샌드코인, 그리고 위믹스, 또 안 써놨는데 플레이뎁과 같은 이 코인들이 바로 뭐죠? P2E 게임이거나 또는 메타버스 코인들입니다. 제가 이 메타버스 P2E 코인들을 추천하는 이유는 현재 NFT, P2E 메타버스 시장이 거품이 굉장히 많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테마들은 블록체인이 점점 실용화될수록 가장 주목받는 분야일 거예요. 특히 내년 24년 상반기에 애플에서 비전 프로라는 어떤 이 VR 기기가 출시되게 됩니다. 그러면 P2E 메타버스는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현재 경영진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많이 가격이 하락한 갈라코인이 30배, 40배 오를 확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초대박 어떤 포트폴리오는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근거 자료들을 뉴스로 통해 확인해 보면, 최근 홍콩에서 홍콩 당국 암호화폐 현물 ETF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홍콩 규제 당국의 현지 암호화폐 현물 ETF 허용을 환영한다. 향후 더 많은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보면은 홍콩에서는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 거다, 웹3 허브로 만들 거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 홍콩이 어느 나라죠? 중국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중국장이 분명히 어느 순간 풀리게 될 거고, 거기에 선봉장은 네오코인, 퀀텀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도 나이지리아 같은 은행들, CTC 코인이 굉장히 관련이 깊죠. 최근에 업비트에도 상장됐습니다. 이 나이지리아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개발에 협력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죠. 이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이동시키는데 뭐 달러나 원화로 막 환전하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리합니다. 따라서 나라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도 개발을 하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뭐 터키 같은 이런 튀르키예 같은 나라도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에 암호화폐 분야 교수를 임명했대요. 여러분 튀르키예 아시죠? 리라화가 엄청나게 폭락해서 자국 화폐가 거의 쓰레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리플 시에로가 말했는데 3년 전에 SEC가 합의를 제안했대요. SEC가 3년 전에 왜 소송을 걸기 전에 합의를 먼저 제안했을까요? 근데 이 합의안이 이상해요. XRP는 증권으로 간주된다.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준수를 위한 단기간 유예기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때 XRP는 이를 거절했어요. 참 잘한 선택이죠. SEC도 똥줄이 탔을 거예요. 일단 소송은 해야겠는데 아무리 봐도 XRP를 거래하는 것 자체가 증권은 아닌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자 한 거죠. 그러나 SEC는 지금 패배 직전에 와 있고 아마 몇 달 안에 XRP는 SEC와 합의하거나 승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아마도 24년도일 확률이 크고요. ETF 승인되고 이렇게 XRP 승소하고 비트코인 반감기 오고 만약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까지 이른다.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도 3번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죠. 그러면 24년도 안에 정말 역대급으로 큰 불장이 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업데이트했어요. 최근에. 근데 왜 업데이트했느냐? SEC가 내년 첫 영업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확률이 굉장히 유력해요. 내년 첫 영업일이면 아마 1월 2일이겠죠? 그때 보시면 여기 오는 12월 29일까지 서류 업데이트를 마치지 않으면 내년 1월 초에 있을 잠재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목록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블랙록과 해시데스가 이 ETF 신청서를 업데이트한 겁니다. 그 말은요 1월 2일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거래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얼른 이 횡보장에 더욱더 많은 매수를 진행해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급하게 하지는 마시고 항상 분할로 매수하세요. 저도 월급이 들어오는 거에서 일부분을 매달 약간 떨어질 때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유익한 영상이 되셨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자주 영상 올릴 테니까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2024년도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